오늘 시장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절대 전략입니다.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로 표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뭐 설 연휴를 앞두고서 좀 관망 심리가 팽배한 가운데 양시장 모두 오늘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뭐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막판에 좀 하락폭을 좀 키우는 약폭 키우는 그러한 음,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연휴 앞둔 관망 심리 때문에 오늘 시장이 이런 분위기를 나타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체크 포인트와 함께 조금 더 오늘장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 이제 금요일 밤에 미증시가 이제 신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부양책 필요성에 대한 재고와 더불어서 예산 결의안 가결에 따라서 미증시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증시는 가장 큰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현대기아차와 이제 애플과 관련 아니라 협력설에 대한 그러한 좀 보도가 재차 좀 나오면서 좀 오늘 시장에 좀 우려감을 좀 키웠었는데요. 마침 이제 오늘 이제 현대기아차가 장 시작 전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애플카와 이제 자율주행차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또 협력서를 이제 부인을 하면서 오늘 뭐 자동차 섹터가 동반해서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오늘 지수 하락에는 이러한 자동차 섹터의 급락이 좀 큰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모처럼 만에 시장에서 좀 순매수세에 좀 나섰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등을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한 2,700억 규모로 좀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오늘 지난 이제 그 금요일 밤에 이제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 역시나 또 이 부분은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좀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이 상대적으로 미증시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됐다 이 부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수급의 연속성이 확인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보세요? 아니면 오늘 하루 만에 일시적인 수급으로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오늘 뭐 수급을 봤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수급이 좀 유지되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뭐 이번 주 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증시 일정들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번 주 이제 바로 내일이죠. 내일 이제 화요일에 중국의 1월 M2 이제 통화 공급이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 중국 M2 증가율이 한 10% 수준의 그 추세 유지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중국은 통화 완화 기조를 좀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 강도는 만만하게 좀 약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내 시장의 좀 변동성을 키운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향후 이제 중국의 긴축에 대한 그러한 부분, 이러한 점 때문에 시장의 좀 유동성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불거졌었는데 이번 중국 1월 이제 M2 통화 공급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1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5%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그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지금 크게 반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서비스 물가 회복이 좀 더디다라는 점이 상승폭을 좀 제한시킬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 미국의 또 금리와 또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뭐 이번 주 아시다시피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는 이제 11일부터 중국이 이제 춘절 연휴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1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인 이제 17일까지 춘절 연휴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부터 이제 춘절 설 연휴에 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는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지금 이 거래일만
오늘 주식시장이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 몇 가지 좀 더 체크를 해보면은 대만은 오늘부터 벌써 휴장에 들어갔죠. 그리고 중화권 증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음 주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휴장에 들어가니까 한 주 동안에는 이렇게 좀 들쑥날쑥 휴장 일정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 남겨두고 있고 특히나 수요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3,100선 살짝 좀 밑돌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 이틀 동안에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만한 부분은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설 연휴 이전에 보통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두고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 수요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다소 좀 좀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그런 관망 경세가 좀 펼쳐졌는데요. 지금 올해 지금 설 연휴 이전에 현금화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D+2일 결제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까지 그럼 현금을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오늘까지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일단락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좀 개인 투자자들이 내일부터 재차 이제 좀 순매수세를 강한 좀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지난 1월 연초 대비해서 크게 좀 줄어든 상황인데요. 지금 코스피 거래 대금이 1월 초에 한 40조 원을 좀 상회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이제 20조 원 수준으로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최근에 이런 시장 상승을 이끄는 주요 원인이 바로 이제 유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좀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이 거래 대금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번 주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서 거래 대금이 재차 회복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 지속에 따라서 좀 수급 유인이 이번 주 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서 이러한 거래대금 감소와 또 이제 그러한 수급 약화 국면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좀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 만일에 이제 이번 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 이제 미국발 리스크온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향후 또 미국의 이제 부양책 통과 여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어떤 업종을 보는 게 좋을지 혹은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서로를 앞두고서 투자 전략에 대한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현재 증시 과열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여기에도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지수 지금 선행 PER이 지금 한 14배 정도 수준으로 역대 지금 최고치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수는 굉장히 지금 고점 부근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그런 좀 투자보다는 더 좀 보수적인 좀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좀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업종별, 또 종목별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자동차 섹터가 급락하긴 했지만 올해 2021년 이익이 이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동차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이 자동차 섹터와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섹터, 해운, 그리고 증권 업종 등이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좀 달성할 것으로 좀 주목받는 대표적으로 그런 실적 개선 섹터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임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 아니라 숫자 나오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 위주로 선별을 하는 건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데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지금 신약 개발만 하는 그러한 회사 외에도
꾸준하게 이제 자체 이제 의약품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뭐 종근당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고르는 기준에 있어서 그동안 쭉 잘 가던 종목군들을 그냥 따라가자라는 시각이 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 있는 업종이라든지 혹은 지금 정여운 과장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섹터 위주로 접근하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흔들렸던 자동차 섹터도 애플카 모멘텀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하니까 여기에 차관한 투자 아이디어 찾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몇몇과 해운, 증권 섹터까지 이렇게 압축이 됐으니까요. 대응하시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쉽고 친절한 진단으로 함께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